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 토론은 다들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은 어제 마침 조경태 의원님의 발제로 다른 후보들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교육 등 여러 사회 제도에 대해서 나눈 의견들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의 부산에 대한 고민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약탈적 경쟁관계 속에서 시혜성 SOC 사업만 나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우리는 부울경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였던 부울경, 남동 임해공업지구, 최근에 산업이 많이 쇠퇴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이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나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강의실 불 끄고 살림 감시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산업의 하위 개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많이 진흥하고 만들 수 있다면은 그에 걸맞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산업과 일자리 정책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점령군처럼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오히려 기후변화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온 빌 게이츠 같은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히려 원전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그들과의 면담을 야멸차게 거절하고 그 결과 창원산업단지의 원전 관련 170여 개의 협력업체는 일감을 잃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는 치명적이고 기회의 상실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위축시키는 것은 단순히 원전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다른 기회들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산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IT 산업 인프라를 놓고 유치 경쟁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우리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들을 보관하는 아파트 같은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다량 공급되어야 하고요. 전력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부울경 지역은 이런 산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 좋은 대학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산 지역은 전력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저는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산업용 전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가격을 특별하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격이 싸지고, 더해서 미국과 일본, 태평양 횡단 광 케이블의 허브가 되는 곳이 원래 부산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결합했을 때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최적의 입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방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비교 우위를 더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당 차원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된 젊은 층의 지지는 단단해지고 영속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저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당을 혁신하고 정책적으로도 부산, 울산, 경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울산, 당원,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정말 애쓰셨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후보가 훌륭해도 당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띄워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선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때 선거를 지휘하셨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께도, 부산 지역 출신의 조경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오면서 부산, 우리 부울경 그동안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가 데이터 산업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울경이 이 그동안 그 망가졌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거 함께 하겠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부분도 제대로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002년 선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2002년 6월 저희는 정권교체로 지방선거를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저희는 지고 말았습니다. 왜? 12월 선거는 정권교체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것과의 이별을 들고 나오면서 노무현 후보가 마치 세대교체와 같은 선거로 선거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아주 선거 전략에 밝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이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로, 정권 교체의 선거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권 심판의 적임자 하면 저 나경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난 4년 엄혹한 시절에 당이 문 닫을 뻔할 때, 지붕이 날아갈 뻔할 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당을 지켰습니다. 2018년 가장 어렵다는 지방선거 14일 동안 65번의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외쳐서 조국 전 장관 물러나게 하고 울산시장 선거, 한마디로 공작선거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년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잘 살게 해달라. 제발 전직 대통령 사면시켜달라. 여러분, 정권 교체해서 우리 서민들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고령이고 장기간 구금되어 계시는 전직 대통령 즉각 석방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쇄신의 바람이 무섭게도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쇄신의 바람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바꿔야 됩니다. 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확장, 그리고 더 큰 국민의 힘 만들어야 합니다. 2030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솔루션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하겠습니다. 1950년대 굴뚝산업시대의 노동법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노동환경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청년의 일자리 노동개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늘 약자와의 동행에서 부족했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의 삶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아까 어떤 당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의 부산 남자친구 잘 있냐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납니다. 우리 당 가치적으로 확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이 쇄신하는 방향은 당원이 중심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당원이 아래로부터 공천하고, 그리고 당원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중요한 요건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야권 단일 후보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간 표가 39.9%입니다. 우리 후보가 분열됐다면 또 지고 말았을 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도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후보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 끌어 담아서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올려서 야권 통합, 야권 단일 후보 만들겠습니다. 또한 당내 통합도 원활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왜 또 나왔냐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한 저 참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당의 마음으로, 구국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권교체, 저는 우리 당의 중심을 지키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과 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들러리가 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 만들고 싶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고 나면 자신의 몸을 새끼의 자양분으로 내준다고 합니다. 저 나경원, 그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키워주셔서 사선의원하고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지혜, 경험 모두 쏟아부어서 정말 내년 정권교체의
대통합 만들어내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선거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대통령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있었던 국힘 당대표 선거 부울경 연설입니다.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나경원은 더 이상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지 말고 여기서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계속 이준석한테 유승민 개다 또는 자기가 통합의 최적임자다 하는 두리뭉실한 정견 발표로는 절대 국민의 민심을 나경원 편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준석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나경원과 주호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는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이라 그러죠. 요새 60 넘으면은 요새 60대 어르신 아닙니다. 요새 60대들은 과거의 40대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나이가. 그런데 60대들은 나이를 갖고 자기의 생체적인 나이를 갖고 자꾸 나이 먹은 것을 내세우며 아직까지도 이준석의 나이를 갖다 공격하고 미래가 즉 당권을 이준석이가 대표가 되고 나면은 불안하다 하는데 불안한 게 미래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미래도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현명하게 당을 잘 이끌 것이며 또는 국힘과 전체 정치권을 개혁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또 하나 찍을 것이 내일 새벽에 올릴 윤석열에 대해서 찍는데요. 윤석열이가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이준석의 영향권으로 윤석열이가 들어가서 이준석의 국힘으로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준석은 부울경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자리에서 부울경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만은 나경원이는 계속 통합만 외칩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비난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와 2039의 쇄신 발언과 국힘을 갖다가 개혁시키는 것에 대해서 쇄신에는 감사를 하지만은 자기가 쇄신을 주도하겠다 하는데 당대표가 된다면은 쇄신을 바람을 일으키고 쇄신을 일으킨 자가 당대표가 돼서 쇄신을 주도해야죠. 이 나경원이가 지금 연설하는 거 보면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당 쇄신을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은 당원도 쇄신하라 그러는 것이고 당원들도 국민의 요구에 받들어서 지금 쇄신 작업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당원들의 50% 이상이 이준석을 찍을 것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리 당원 앞에 정견 발표지만은 나경원이는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은 국민 안에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당원 중심으로 쇄신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당원이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합니까? 이준석에 의해서 전체 국민이 쇄신 바람에 불고 개혁 바람에 불고 혁신 바람에 불고 이건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여러분. 혁명적인 이노베이션이란 말이죠. 이노베이션이란 말이죠. 거기서 당원을 중심으로 당원들 여러분 나와 같이 쇄신합시다. 말이 됩니까? 이준석의 등에 업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컨텐츠가 없어요. 어떻게 6분짜리 정견 발표도 이렇게 어버버하고 있습니까? 아주 짜증이 납니다. 또 통합을 한다고 삭삭 끌고 모아서 통합을 해서 대권을 이기겠다. 이준석이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이거 완전히 무슨 말이죠?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디테일도 없어요. 7분 내내 하는 것이 당원 앞에서 감정호소하고 감성호소하고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감정과 감성호소를 하는 것 뿐입니다.
제 혀가 꼬이죠 지금. 제 혀가 꼬여요. 제가 나경원을 얼마나 아꼈던 사람인데 그래도 여성 정치인은 우리 보수 정권에서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정과 감성을 갖다 호소합니까? 그것도 감정과 감성을 호소하는 것도 디테일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냥 통합의 리더십, 용광로. 그걸 할 구체적인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만 끌어오겠다. 안 끌어오도 들어온다니까요. 안철수만 안 들어온다는 뿐이죠. 마지막 말에 그 나경원이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왜 또 나왔냐고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구국의 심령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떨어지면서 왜 자꾸 나오냐. 구국의 심령으로 나왔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십시오. 좀 쉬었어야죠. 한 1, 2년 쉬었어야죠. 안철수가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다니다가 1년 정도 채우고 돌아와서 선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나경원이는 안철수같이 마라톤 할 능력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불가역적으로 당선이 돼요. 불가역적으로. 더 이상 나경원은 고집 부리지 말고 그만두는 것이 나경원을 아끼는 보수 국민들은 꽤 있습니다. 다음을 기약해서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옳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